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설건 유미 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선재를 이용해서 율동감을 주는 어떤 그런 수업을 해볼 건데요. 기초 디자인에서는 보통 좀 많이 나오는 선재가 리본이 있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선재라고 하면은 밧줄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리본과 밧줄을 먼저 개체로 먼저 이렇게 그려보고 선재를 이용해서 율동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리본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이쪽에 밧줄을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종이를 바꿔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리본 스케치, 그 다음에 선재를 이용해서 율동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본 개체부터 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리본의 전체적인 큰 구조를 생각하면서 가볍게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리본 끈을 이용해서 리본 모양의 매듭을 묶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잡아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비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가운데 묶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묶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 나오는 리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로로 주름이 생긴다는 거,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가운데 매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퍼지게끔, 리본이 쭈글쭈글하게 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쭉쭉 펴지게끔,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펴듯이 쭉 펴지게끔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스케치를 한번 쭉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채색을 잘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채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흑연이 이 물감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근데 처음엔 리본에 이제 고유 색깔 빨간색을 좀 발라줄 건데요. 빨간색을 바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본에서는 완전히 밝은 부분부터 칠한다기보다는 가장 빨간색, 그러니까 3번, 보통 3번 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름이 졌을 때 생기는 밝음과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 밝음과 어둠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가장 빨간색부터 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이 나중에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그냥 퍼머넌트 레드라 그래서 새빨간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엔 마젠타하고 버밀리안을 섞고 화이트 물감을 좀 섞어가지고 약간은 채도를 약간 낮춰서 핑크빛이 살짝 돌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번 톤에 해당하는 빨간색을 좀 발라주셨다면, 밝은 부분으로 가면서 약간 담채로 풀어서 이렇게 물감이 그라데이션 돼서 중간 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끔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밝은 영역보다는 리본이 가지고 있는 질감, 그리고 빛에 의해 생기는 밝음과 어둠,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면과 밝은 면에 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신경 쓰면서 진행을 했다면, 주름이 지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라든지 주름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 생기는 그런 어둠들 좀 과감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색은 블랙이 아니고 크림슨 레이크라고, 빨간색 중에서 보면 옆에 와인색 있죠? 이 와인색, 그 다음에 이 갈색 중에서 조금 어두운 갈색 있어요. 이 번트 엄버라든지 세피아 같은 색이 있는데, 그런 색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어두운 톤을 만들어줬습니다. 리본에서 어둠이 가장 그 긴장감 있게 어둠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가운데 매듭이 있는 부분인 거죠. 이 가운데 매듭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긴장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 긴장감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좀 강하게 줘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매듭이 있는 부분에서의 밝음과 어둠의 대비는 좀 강하게
줌주고 있고요. 주름도 좀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하면서 리본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 있을 거예요. 이 질감이 그냥 우리 빨간색 노끈과는 다르죠. 약간은 우리가 고급스러운 리본들 보면은 리본 자체에 질감이 있는데 그 질감이 물론 없는 리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리본은 질감이 있는 리본이기 때문에 이런 질감을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질감 표현을 할 때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베이스에 깔아놓은 색감이 있잖아요. 어두운 색감, 밝은 색감, 빨간색이면 빨간색 계열이 있을 텐데 이 밝은 면에다가는 밝은 중간면 쪽에 있는 색감을 이용해서 질감 표현해주고 밝은 중간면에는 중간면에 있는 색을 이용해서 질감 표현해주고 또 중간면에는 중간 어두운 면에 있는 색감을 이용해서 질감 표현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색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이런 질감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감으로 웬만큼 전체적인 이 볼륨감하고 질감까지 표현했다면 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좀 더 섬세한 표현들을 좀 진행해 줄 건데 색연필 가지고 질감 표현을 해줄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연필로 색을 칠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색과 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감으로 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연필로는 좀 더 섬세한 톤과 좀 더 섬세한 묘사를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색연필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한 번 손이 지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묘사가 좀 돼야 돼요. 너무 섬세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묘사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은데 저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묘사 있죠. 네, 그런 묘사를 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혼자만의 어떤 그런 혼자만 아는 묘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좀 빨리 진행해서 시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때문에 묘사할 때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짜잘한 묘사들보다는 좀 큰 묘사들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묘사의 위치는 이 어떤 개체를 그리면 개체 안에서도 포인트가 있을 거고 화면 전체를 그리면 화면 전체 안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 물체 위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뭐 외곽 쪽이라든지 포인트가 아닌 물체라든지 이런 것도 가볍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쓴 컬러는 5가지 컬러 정도 돼요. 색연필로 쓰는 게. 네, 색연필로 쓴 5가지 컬러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72색 프리즈마 색연필 쓰잖아요. 72색 같은 경우에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색이거든요. 너무 많은 컬러를 이런 데 쓰다 보면은 그림이 약간 너무 알록달록해지는, 그래서 이 물체의 주조색이 약간은 조금 사라지는 또는 굉장히 좀 난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때는 컬러를 좀 정해놓고 나름대로 한 4-5가지 색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 안에서 조율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리본을 그려봤습니다. 리본은 노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쓸 때 너무 핑크빛이나 너무 새빨간 퍼머넌트 레드 이런 색깔보다는 조금 다홍기가 좀 섞인 버밀리안이 좀 섞인 색감을 좀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밀리안에다가 마젠타 그리고 화이트를 좀 섞어가지고 밑색을 좀 발라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색연필 같은 경우엔 이렇게 5가지를 사용했는데 전반적인 통일감을 좀 주면서 이 질감 표현을 강조해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좀 진행을 해줬어요. 노끈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러면 밧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려고 하는 밧줄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가볍게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밧줄 구조가 되게 복잡하지만 그냥 하나의 원기둥으로 해서 쭉 그냥 연결해서 스케치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밧줄 꽈져 있는 게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리실 때 스크류바 있죠?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꼬이게끔 스케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동그랗게 그리시는 게 아니고 비틀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비틀어져 올라가게끔 스케치를 하셔야지만 밧줄의 구조에 맞게끔 스케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시다 보면 이 구조가 좀 손에 익으실 거예요. 이 돌아가는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채색을 하셔야겠죠. 세부적인 스케치는 하지 않고 큰 구조만 스케치한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는데요. 이 채색을 들어갈 때, 이 옐로우 오커죠. 갈색, 그러니까 황토색을 쓸 때 황토색만 쓰지 마시고 황토색에다가 약간 레드를 살짝만 섞어주시면 조금 더 채도 높은 이 밧줄을 그리실 수가 있고, 이 밧줄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하고 좀 이렇게 거친 질감의 물체잖아요. 때문에 물감 양을 너무 많이 해서 칠하게 되면 밧줄의 그 질감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을 그리실 때는 너무 물감 양을 많이 해서 두껍게 칠하신다는 느낌보다는 좀 가볍게 덩어리, 전체적인 큰 덩어리 위주로 발라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 스케치할 때처럼 덩어리 잡을 때도 하나씩 하나씩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덩어리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꽈져 있는 방향과는 조금 별개의 방향으로 세부적인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 방향이 뭐 대부분의 경우에 물체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색감과 덩어리를 잡아주셨다면 좀 더 강한 어둠을 잡아줌으로써 양감을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둠을 칠하실 때는 갈색 중에서
세피아를 쓰시면 되는데 이때도 세피아만 쓰지 마시고 세피아에다가 약간 레드 계열을 살짝 섞어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밧줄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덩어리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묘사를 상당 부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전체적인 밧줄의 이 덩어리, 처음에 잡아주었던 덩어리 있잖아요. 그 덩어리가 깨지지 않게끔 어둠을 좀 더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밧줄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상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너무 세세한 밧줄의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안에서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데 너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게끔 표현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그 덩어리, 전체적인 어둠의 흐름, 덩어리,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의 이 군집을 잘 유지해 주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어둠을 처음부터 너무 블랙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갈색 계열 아까 말씀드렸던 세피아라든지 그다음에 번트 엄버 같은 그러니까 갈색 어두운 갈색들 있잖아요. 그 어두운 갈색들을 좀 여러분이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밧줄을 잘 보면은 이그 실오락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꺼끌꺼끌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야지만 좀 자연스럽죠. 이 밧줄의 질감도 잘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도 너무 강하지 않게 가볍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행할 때 잠깐 정신줄을 놓고 그리면 덩어리가 자꾸 깨지거든요. 처음에 잡아줬던 덩어리가. 그러니까 자꾸 정신줄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구조를 잘 보시면서 이건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나온 거에 의해서 그림자가 지는지 안 지는지 그 다음에 큰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리본과는 달리 밧줄은 제가 점점점 어두운 거를 잡아주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질감 때문에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밧줄의 구조 자체가 확실히 리본보다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구조를 처음에 이렇게 표현해줬잖아요. 그 처음에 표현해준 것들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더 어두운 톤을 만들어서 어둠을 더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리본과 지금 그리고 있는 밧줄의 질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끔 비교해 보시면서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밧줄과 리본을 모두 맞췄는데요. 지금 개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진행하실 때 이게 기초 디자인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개체이고, 뭐 특히 리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그리다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리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노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노끈하고 리본은 재질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선물 상자를 포장할 때 빨간색 노끈 가지고 포장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선물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어요. 리본은 그래서 그 섬세한 질감 표현을 해주는데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리본을 만질 때 우리가 느끼는 촉감과 밧줄을 만질 때 우리가 느끼는 촉감을 확실히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끝까지 한번 그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이를 바꿔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리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 자, 틀리는 걸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틀리게.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본을 우리가 만졌을 때 얼마나 얇고 폭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지 않고 그렸을 경우에 이런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본이 앞으로 나왔을 때 이걸 앞면이라고 할게요. 앞면에서 뒷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앞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죠.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께가 워낙 얇은 리본이기 때문에 이 얇은 두께의 리본을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앞면 뒷면을 서로 교차하게 그려준 다음에 두께를 잡아주고 안쪽을 지워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또 많이 틀리냐면 이런 거 많이 틀려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 전에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때 리본하고 밧줄을 보여드렸는데 리본과 밧줄의 이 부피감을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좀 뭉툭해 보이고 리본으로 잘 보이지 않죠?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뭐 이제 두께를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린 경우도 있는데, 자, 이 학생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좀 틀린 형태들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리본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틀어져서 어떻게 다시 빠져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쪽으로 그리기 전에 리본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두께가 와서 돌아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 두께부터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폭부터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폭이 이거랑 평행하게, 뭐 꼭 평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평행하게 한번 그리는 걸 먼저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교체됐다가 돌아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이 선을 먼저 그어놨기 때문에 이 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두께를 그려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형태와 이 형태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좀 다른 그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리본 같은 거 그릴 때하고 밧줄 같은 거 그릴 때는 좀 다르다. 밧줄은 이렇게 원기둥의 이 볼륨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두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원기둥이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볼륨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리본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평면과 얇은 두께로 이루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죠.
자, 살짝 꺾이는 그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는 이 리본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맞춰놓고서 점점 이렇게 오면서 두꺼워진다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똑같은 곡선 그어주면 돼요. 이거 방금 그은 거랑 여기서 튀어나가지 않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두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곡선, 두 개의 같은 곡선을 그렸는데 이게 리본의 그 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면서 그려주시면 특히 리본을 많이 틀리니까 밧줄은 그렇게 또 많이 안 틀리거든요. 리본 형태 잡으실 때 요런 경우 생기지 않게 꼭 신경 쓰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장에서 율동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선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선은 크게 봤을 땐 직선하고 곡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직선은 직선이고 말 그대로 곡선은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곡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직선이건 곡선이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나눌 수 있냐면 아주 규칙적인 선하고 불규칙적인 선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선을 이제 기하학적인 선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불규칙적인 선을 자유선이라고 하는데 자유선은 직선으로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자, 근데 곡선이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유선이 되겠죠. 자유곡선, 자유직선. 규칙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점점 호가 좁아졌다가 다시 점점 넓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다시 좁아지겠죠. 다시 넓어졌다가. 이런 어떤 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규칙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가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 다시 위로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규칙적인 겁니다. 자, 규칙적인 거는 그림의 구조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반면에 그림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불규칙적인 거는 그림을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지만, 불규칙적인 게 너무 많아지면 그림의 질서나 체계가 좀 없어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전문 용어로 그림에 좀 규칙적인 요소가 좀 많은 그림을 스트럭처가 참 좋다 얘기를 하고, 그림에 이제 불규칙적인 요소가 좀 많다라고 했을 때 그림이 좀 회화적이다 라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불규칙하면은 좀 산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와
약간 변화 이런 거는 이 반복을 하는 우리가 반복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규칙과 불규칙. 반복을 줄 때 우리가 반복적 요소를 율동은 우리가 오늘 할 율동은 반복을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이 반복적 요소를 줄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규칙적인 요소와 불규칙적인 요소다. 요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진행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선을 이용해서 율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동감을 주는 선의 어떤 원리 몇 가지만 이제 정확히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에 맞게끔 한번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율동감은 반복적 요소 안에서 규칙과 불규칙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림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너무 산만하거나 하지 않게 나름대로 조화로움을 갖추면서 율동감이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율동감을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를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선제로 줄 수 있는 율동감을 네 가지를 알아보고 그 네 가지에 맞춰서 한번 그 네 가지에 맞춰서 리본을 가지고서 한번 스케치를 한번 가볍게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언제 선을 가지고 리듬감을 느끼냐? 바로 자, 선의 길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율동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의 변화만 있는다고 해서 율동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죠. 자, 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반복이라는 요소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선의 반복인데 길이 변화를 준다. 길이 변화만 있어도 율동감을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는 길이 변화 플러스 폭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강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쓸 때 선을 반복적으로 한번 직선을 이용해서 넣어볼게요. 이건 지금 제가 사선으로 넣어줬는데 직선, 수직이나 수평으로 있을 때보다 사선으로 있을 때 조금 더 우리는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하고 사선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비가 사선으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언제 좀 더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비가 사선으로 올 때 우리는 그거를 꼭 귀로 듣거나 비를 맞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그 힘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선으로 그어진 직선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그어진 어떤 직선보다 조금 더 강한 역동적인 율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을 제가 넣어줬는데요. 이때 직선을 긴 거, 짧은 거, 또 좀 더 긴 거, 짧은 거, 조금 긴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길이 변화를 좀 줘봤어요. 길이 변화가 있어서 율동감을 좀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 폭의 변화까지 한번 줘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께가 점점 얇아졌다가 다시 점점 두꺼워지는 이런 식의 폭의 변화를 줬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율동감이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런 어떤 선의 반복적 요소 안에서 길이 변화와 폭의 변화를 줬는데 이게 무슨 율동감이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시각 언어기 때문에 여기서 율동감이 느껴진다라는 걸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암기를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율동감이라고 하면은 곡선을 이용해서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비의 비유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율동감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바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율동감을 나 못 느끼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서 율동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직선들이잖아요. 직선들 안에서 조금 더 율동감을 제가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조금 어떤 다른 변화를 주고 싶어요. 어떤 변화를 줄 거냐면 여기에 자, 직선들로만 이루어진 공간 속에서 플러스 곡선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은 각도를 유지해주면서 아까 얇은 직선과 조금 덜 얇은 직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좀 바꿔주면서 이 두 개의 곡선이 마치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반복적 요소 안에서 변화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강조가 됩니다. 강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율동감을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의 반복. 근데 반복적 요소 안에서 길이의 변화가 있으면 사람은 율동감을 느낀다. 근데 여기 폭의 변화까지 있어주면 더 큰 율동감을 느끼게 된다. 근데 여기 곡선이 들어가면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 율동감은 역시 직선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방사로 인한 율동감이에요. 자, 방사라는 거 조금 이해 안 되시죠? 자, 방사는 뭐냐면 혹시 삼국지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성이 있죠. 그러면은 면이 한 방향, 뭐 북문, 동문, 남문, 서문 해서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는데, 자, 적군이 지금 이렇게 뺑글뺑글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성을 향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도 쏘고요, 이렇게도 쏘고요,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화살을 쏘는 걸 이제 방사라고 해서 이 가운데가 강조점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직선에서도 우리는 율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형 구도에서도 우리는 이제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선재로 인해서 이렇게 쭉쭉 뻗어나오는 선재들 있죠? 이런 쭉쭉 뻗어나오는 선재에서 우리는 율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율동감을 좀 더 재밌게 준다, 좀 더 이렇게 율동감이 잘 느껴지게 준다라고 했을 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폭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죠? 아까보다 좀 더 우리는 율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율동감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방사형 구도에서도 율동감을 느낀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같은 거 할 때 스테이지가 이렇게 생기죠? 스테이지 위에 가수가 이렇게 서 있고 뒤에 백댄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주변에서 어떤 조명을 쏘나요? 이 주변에서 조명을 굉장히 신나는 댄스 음악 같은 거를 만약에 튼다라고 한다면 이때 조명은 어떻죠? 굉장히 현란하죠. 여기서 막 이렇게 이런 조명들 막 쏘면서 굉장히 많은 선들이 느껴지게끔 조명을 배치해주게 되는데 음악에 눈으로 보는 리듬감까지 더해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무대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사형 구성에서도 충분히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방사형 구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방사형 구도의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강조까지 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너무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어떤 이 방사형 구도를 통한 율동감을 보여줄 때는 어떤 재미있는 변화의 요소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좀 알아볼 선재를 이용한 율동감은요, 바로 자, 곡선인데 곡선이 우리가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면 어떻게 치나요? 파도가 아주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파도가 치죠? 네.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곡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률을 우리가 나름대로 일정하게 점점 살짝 휘게끔 거의 직선에서 앞으로 올수록 아주 약간씩 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율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비유했던 바다를 보면서 율동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곡선을 이용한 율동감은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되나요?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죠? 자, 땡 하면서 파장이 생기고 또 옆에다 또 던지면 파장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도 우리는 율동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잔잔한 파도와 달리 좀 강렬하게 아주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아주 곡선의 곡률이 굉장히 크게 그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잔잔한 곡선을 보다가 이렇게 큰 곡선을 보니까 좀 어떤가요?
이런 시각적인 요소, 역시 여기서도 율동감이고 여기서도 율동감이고 다 같은 율동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다 같지 않은 율동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격한 율동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주 차분한 율동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의도로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곡선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의도한 거에 따라서 잔잔하게 그려야지만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재가 나왔을 때 이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주제어 또는 제시어가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아주 곡률이 큰 이런 선재를 활용할 때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잔잔한 곡률을 활용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으로 반복되는 선을 이용한 곡률을 활용할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방사형 구도를 이용한 율동감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선 또는 직선을 이렇게 수직 수평을 이용해서 직선을 이용한 반복을 통해서 율동감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입시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좀 많나요? 율동감 표현하라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이런 식으로 율동감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율동감 속에서 이런 율동감이 있거나, 또는 이런 율동감들 속에서 이런 직선의 율동감이 있거나 했을 때 교수님들께 이런 어떤 그림들이 좀 더 눈에 띌 거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소재를 제시어에 맞게끔 잘 분석해서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해 줬을 때 충분히 같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컨셉에 맞는 구성을 찾아갔을 때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선재 꼭 앞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